자,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중국 불교 이야기 계속 해드리겠습니다. 일주일이 지났는데 칠판을 좀 닦지. 사람들이 일주일 동안 저걸 보존해놨네. 그대로 있네. 어유 진기한데. 그래서 저 가선마등 스님하고 축법난 스님이 이제 후한 명제 때 명제가 한나라 2대 황제입니다. 후한의 2대 황제, 후한의 2대 황제. 그래서 원래 초창기 군주들이 잘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불교를 이제 수입해 오게 되는 거고, 그 가선마등과 축법난 스님 어디다 모시느냐라고 하니까 절이 없으니까 당연히 그 당시 영빈관에 해당하는 홍로시라고 하는 데다가 모셨어요. 홍로시라고 하는 데 모셨어요. 그런데 거기다가 모시고 그게 흰 말에다가 백마에다가 경전하고 그다음에 불상하고 사리 같은 걸 이윤해서 왔대요. 그렇게 해서 조금 이제 참 대단한 분들이에요. 저도 놀라운 생각을 해요. 외국 사람들인데 우리 선배들이 아무튼 뭐 놀랍습니다. 영빈관에 좀 잠깐 유숙하라 그랬더니 거기를 눌러 앉아가지고 절로 이거 내가 장악한다. 이런 정신 자세 진짜 놀라워요. 그래서 시에다 점 하나 찍어가지고 살을 만들고 이게 그 점 하나 찍고 복수한다는 그 얘기가 이게 다 절에서 나온 거예요. 절에서 나온 거예요. 시에다 점 하나를 찍어서 사로 만들어서 이게 백마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도 홍로사는 좀 쪽팔리지. 너무 하는 것 같지. 그래서 백마사. 백마사. 왜 백마사냐면 흰 말에다가 경전이나 불상이나 사리를 이윤으로 해왔대요. 그 경전이 42장경이라고 하는 책이에요. 초기 경전은 분명히 아니고 저때 들어온 경전도 아닙니다. 근데 그냥 기록에는 저렇게 나와요. 저거는 요즘으로 말하면 불교 성전 같은 거예요. 가려 뽑은 불교 명구. 뭐 그런 거예요. 그래서 42개로 이렇게 뽑아놓은 거예요. 좋은 구절들만. 그래서 그거는 경전이 어느 정도 이상 만들어지고 난 뒤에 재편집되는 거죠. 그래서 저게 초기는 아니에요. 근데 저걸 이제 기록에는 저게 42장경을 그때 가지고 왔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그래서 주자 같은 사람이 이제 또 얼핑하니까 중국에서 뭐 경전들을 스님들이 많이 지어냈는데 42장경은 진짜고 이랬다고. 42장경 아니거든. 42장경 아니다. 너 낚였다. 너 낚였다. 그렇게 해서 이제 황제가 이렇게 좀 후원을 해준다, 좀 잘해준다 이런 얘기를 도사들이 들어요. 저때 도사는 제대로 된 도교의 도사들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도교는 언제 만들어지는 거냐면 촉한 때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국시대 때, 삼국지 할 때, 삼국지 때 만들어져요. 삼국지 때 중국이 있으면 여기 위나라, 위나라, 그 다음에 강동에 오나라, 그 다음에 이쪽에 초기잖아요. 이제 삼국지 읽어보시면 다 아실 거예요. 처음에 딱 뜨면 뭐가 나오냐면 황건적의 난이라는 게 나옵니다. 황건적의 난. 황건적이 노란 띠를 이렇게 머리에가 두른 일종의 떼거리. 도적이라고 표현했지만 그거는 정부 쪽 입장에서 얘기하는 거고 반란, 농민 반란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동학 농민운동, 우리식으로 생각하면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거의 비슷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중국 사람들은 자기 편을 구분하기 위해서 노란색 띠를 하면 황건적, 빨간색 띠를 하면 홍건적. 우리나라에도 쳐들어옵니다. 그 홍건적 고려 때. 홍건적 쳐들어와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불교 쪽에서 하면 이게 황건적, 홍건적 이런 계열들이 대부분 도교 쪽이고, 불교 쪽에서 하면 백년교도, 백년교의 난 이런 불교 쪽이에요. 백년이 뭘 의미하는 거냐면 극락을 의미하기도 하고, 또 한 가지는 관세음 보살이 계시는 보타락가산이 흰 연꽃이 핀대요. 그래서 그걸 의상대사가 거기에 태어나기를 원하는 게 백화도량 발원문, 흰 꽃이 있는 그 보타락가산 옆에 흰 꽃들이, 흰 연꽃이 쫙 이렇게 펴 있대. 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흰 연꽃이 죽음을 뜻하는 게 아니고 길상을 뜻하는 거예요. 길하다. 그런데 우리는
죽는 것 자체를 예전에 길한 걸로 봤었어요. 죽음을. 그런가? 그렇게 본 거예요. 그래서 흰색을 쓰는 거예요. 죽음과 관련된 건 전부 흰색을 쓰는 거예요. 우리 그게 전통 문화입니다. 그러니까 유교 들어오기 더 이전의 전통 문화. 그래서 죽은 사람들에게 뭐라고 하는 거냐면 삶이라는 것은 객지를 떠도는 것과 같고 죽은 뒤에는 다시 자기가 왔었던 고향으로 되돌아간다. 그래서 돌아가셨습니다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떠돌던 사람이 집으로 돌아갔으니까 그건 좋은 일이지. 그래서 축제 같은 걸 엽니다. 상가가 축제를 옛날에 했었다니까요. 그래서 그런 유풍들이 남아 있어서 저희 지금은 그런 식으로 안 해요. 근데 저희 어렸을 때만 해도 뭐 여러분 다 경험해 보신 거예요. 거기서 뭐 날 샌다 그래서 고스톱 치고 싸우고 있고 뭐 이렇게 그래도 큰 문제로 우리가 트집을 안 잡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축제를 열고 돌아가신 거를 이렇게 잘 가시라고 이렇게 하던 문화에서 나중에 유교가 들어오면서 야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 슬퍼해야지 라고 하니까 상복이 흰색에서 뭘로 바뀌는 거냐면 삼백옷 같은 거. 그건 죄수복입니다. 부모님을 잘 모시지 못한 죄인이에요. 이런 뜻이에요. 그게. 네. 그래서 그런 걸 하고 울고 있는 거고 무릎 꿇고 계속 밥도 못 먹고 웁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나중에 너무 우니까 몸을 못 가누니까 지팡이를 짚는 거예요. 젊은 사람도. 그걸 곡사봉. 너무 울어서 짚는 지팡이에요. 이게 손발이 떨리는 거지. 밥 제대로 못 먹. 야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 밥이 넘어가냐? 이렇게. 그러니까 밥도 못 먹고 우는 건 체력 소모가 크니까. 그래서 이 지팡이 짚고 이렇게. 그래서 그 황건적이라고 하는 게 아무튼 도교 밀란이에요. 그게 이제 장각이라고 그게 도교의 시작입니다. 도교의 시작. 그리고 사천성 쪽에 원래 도교가 있어요. 이쪽 사천 쪽에 도교가 있어요. 이쪽에. 그렇게 해서 이 장각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도교란을 일으켜서 이제 한나라가 이제 골로 가고 있으니까 어떻게 좀 해봐야겠다. 그래서 십상시 뭐 이렇게 하고 문제가 안에서도 문제가 많았었죠. 그래서 이제 그거를 정부군이 진압을 못 하잖아요, 제대로. 그러니까 이제 군웅들이 군벌들이죠. 요즘으로 말하면 지방 군벌들이 이제 치고 나오는 거고, 그게 이제 1세대에 이제 뭐 여러분 다 아시듯이 뭐 동탁, 뭐 원소, 뭐 이런 사람들이 하고, 그 다음에 2세대가 삼국지의 영웅들이죠. 진짜 영웅들은 이제 2세대로 나오는 분들이죠. 그래서 그 황건적이 도교로 해서 그게 이제 태평도라고 하는 도교입니다. 태평도. 태평한 세상을 만들겠다. 그리고 기독교 계열의 밀란도 있어요, 중국에. 태평천국의 난입니다. 홍수전. 예수 동생이래. 내가 예수 동생인데 말이야. 이러면서 그게 홍수전의 태평천국의 난. 교과서에 나오는데 그거 혹시 못 들어보셨어요? 그게 불교적으로 제가 나중에 제 책에도 그렇게 썼지만 불교적으로는 굉장히 타격이 컸어요. 왜? 걔네가 기독교를 표방했기 때문에 물론 개신교는 아닙니다. 그 천주교 계열입니다. 그걸 표방했기 때문에 내가 예수 동생이야. 그걸 표방하는 바람에 걔네가 장악한 쪽의 불교는 절탕이 납니다. 난리가 납니다. 그래서 뭐 문화적으로나 안 그러면 불교적으로는 굉장히 손해가 많았던 밀란이에요. 그래서 뭐 그런 식의 종교 밀란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런 쪽이 중국이 어떻게 왕조들이 교체될 때마다 그런 굉장히 컸었습니다. 아무튼 그 도교가 태평도, 태평정경이라고 하는 태평경이라는 경전이 있어요. 걔네들의 경전. 그렇게 해서 그 반란을 일으켜서 잘 됐는데 그 군웅들한테 결국 밀리죠. 덕분에 태평도는 끝났고, 장각이라고 하는 사람은 끝났고, 그 옆에, 그 옆 동네에 누가 있으면 장릉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장릉. 사천이 중요한 게 뭐냐면 사천이 산지가 많아가지고요. 이게 사람들이 인구 밀도는 낮고 산지가 많으니까 서로 다 다른 지역에 살아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말하면 강원도야. 인구 밀도는 적고 다 떨어져 있어. 그러니까 그 지역색이 강해요. 그리고 이렇게 산이 많고 폐쇄적인 데가 약간 미신이 발전합니다. 예,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한쪽에 도교가 있는데 이쪽에도 비슷한 게 있는 거예요. 그 오두미도라고 합니다. 장릉의 오두미도. 그렇게 해서 이제 종교 집단을 만들어가지고 뭐 티베트처럼 이렇게 자기네들끼리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제 조조의 위나라가 커지는 상황에서 조조가 쳐들어오거든요.
그랬더니 장릉이 어떤 행동을 했는지 아세요? 장각은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내가 한번 싹 쓸어보겠다. 전봉준과지. 전봉준과. 동학의 전봉준과. 한번 해보겠다. 이랬다가 골로 갔고 장릉은 선행학습 효과가 있잖아. 아, 저렇게 하면 골로 가는구나. 그래서 어떻게 했겠어요? 알아서 겼지. 조조한테 샥 붙습니다. 근데 조조는 또 삼국시대이기 때문에 서로 지금 오나라도 견제해야 되고 촉도 견제해야 되니까 굳이 얘를 직접 지배할 필요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제가 알아서 겨주니까 어떻게 되냐면 그럼 내가 자치권 줄게, 자치권. 야, 넌 내 밑에 있어. 내 똘마니. 이해가 되시죠? 그렇게 힘의 균형이 하면서 이게 발전해서 도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나라 앞에는 도교가 없어요. 정식 도교는 없어. 하지만 무속적인 구조들은 있죠. 그래서 이 전에 있는 것들이 뭐가 있냐면 산동 쪽에,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잖아요. 이게 발해만. 이 근처에 신선 사상이 있어요. 신선은 아니, 저 한나라 이전에 있었어요. 한나라 이전에 있었어요. 이 신선 사상이. 그리고 요 초나라 쪽에 주역 문화가 있어요. 주역 문화. 그리고 이쪽 촉 쪽에 도교 계열이 있고. 시대적으로는 이쪽이 더 빠릅니다. 신선하고 완전히 다릅니다. 계열이 완전히, 지역도 엄청 멀어요. 엄청 멀어요. 그러니까 중국은 우리나라처럼 작은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이쪽하고 저쪽하고 완전히 문화가 다릅니다.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신선 얘기가 많이 나오는 거는 사실은 동아시아 쪽이에요. 그러니까 완전 동쪽. 이 산동성하고 그다음에 고구려, 그다음에 신라 이렇게. 그래서 고구려에는 뭐 조위선이라고 하는 제도가 있었고 신라 화랑을 국선 화랑. 국선. 신선선자를 쓰죠. 그리고 그렇게 쓸 수 있는 게 이게 선이라고 하는 이 신선선자가 이게 사람이잖아요. 이게 산이고 산에 사는 사람이에요. 나는 자연인이다. 근데 나는 자연인이다를 하려면 산이 있어야 되는데 산이 배치가 이 정도밖에 없어요. 이쪽에는 산이 없습니다. 완전 평지입니다. 그래서 이 동네 신선 문화들이 있었던 거. 그러니까 지역마다 좀 틀려요. 지역마다 좀 틀려요. 그리고 도가도 주역은 제가 좀 잘못 얘기했네. 여기 강북 쪽에 있는 거고, 요 강남 쪽에는 여기가 이제 도가가 있는 거예요. 노자. 남방 초나라 쪽에, 그러니까는 회수 쪽에 이제 도가가 있는 거고. 그러니까 도가가 다르고 도교가 다르고 주역 계열이 다르고, 주역이라고 하는 거는 주나라의 역법, 그러니까는 전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라 은나라 때는 연산이라는 게 있었고 귀장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 전에는 하도 낙서가 있었고 복잡합니다. 이게. 그런데 그런 거 다 필요가 없어요. 그냥 이런 것도 내가 알고 있어라는 정도만 하면 되고, 여러분들은 아무 소용이 없어. 아무 소용이 없어. 이거만 알아봐야 사는데 요만큼도 도움이 안 돼. 머리만 복잡하고 흰머리만 늘어나. 그렇게 해서 도교는 아무튼 삼국시대 때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 장릉이 시작이에요. 장릉이라고 하는 사람이 시작이에요. 그 사람을 나중에 장도능이라고 이제 높여가지고 이백을 이태백이라고 부르듯이 장릉을 장도능이라고도 부르는데, 그렇게 시작이기 때문에 이 후한 때는 도교가 있으면 안 돼요. 도교가 있으면 안 돼. 그러니까 무속적인 거, 아직 다 만들어지기 전에 그러한 상황들.